우리가 자주 먹는 견과류의 대표 중 하나는 호두인데요. 호두 같은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심근경색, 갑작스러운 심정지 등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먹었던 호두가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절대 먹어선 안 되는 호두와 효능을 제대로 보는 섭취 방법, 그리고 호두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거부터 호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식인데요. 정월대 보름에 호두를 깨서 먹는 불엄이라는 풍습부터 기관지에 좋은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14%, 협심증을 비롯한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이 약 20%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섭취해도 심장병 발생률 감소를 돕고 다른 견과류들에 비해 추가적으로 중풍 예방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호두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우리가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할 견과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호두지만 이런 호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오래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는 호두입니다. 특히 냄새가 나는 호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호두 보관 기간은 딱딱한 껍질이 있는 상태에는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껍질이 벗겨진 호두, 잘게 부순 호두는 산패 위험이 높아서 보관 기간이 더욱 짧아집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호두의 색상이 검게 변하고 쩐내라고 하는 불쾌한 냄새와 맛이 난다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견과류 곰팡이라 불리는 아플라톡신 때문인데요. 강력한 독소를 뱉어내는 견과류 곰팡이는 25도 이상 습도가 60% 이상 되는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소량만 섭취해도 간세포를 괴사시키고 더 나아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독성물질인데 물에 씻거나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 268도 정도의 온도는 되어야 분해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열조리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춥거나 서늘한 계절에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여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온도차가 발생하면 습기가 생길 수 있어 견과류 곰팡이가 잘 생기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잘 건조된 호두를 한번 먹을 분량만 유리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한 호두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버리고 신선한 견과류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두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섭취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호두에는 피트산이나 렉틴 같은 항영양소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를 저해한다고 해서 항영양소 물질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고 아밀라아제, 펩신 같은 소화 요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량 섭취 시 소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분의 방해 없이 호두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호두를 하룻밤 물에 담가 놓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씨앗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서 발화를 준비하는 상황이 되면 스스로 항영양소가 다량 분해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번거롭지만 호두를 물에 하룻밤만 침수시켜 놓고 드시면 호두의 효능을 제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호두를 볶아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다만 높은 온도에서 볶게 되면
지방이 쉽게 산패하게 되기 때문에 약불로 볶는 것이 좋고, 알파-리놀렌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의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볶아진 호두를 구입해 드시는 것보다 먹을 때 볶아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호두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정리해 보자면, 껍질을 까지 않은 피호두를 구입해 껍질을 제거한 후 하룻밤 물에 담가뒀다가 마른 팬에 50도 이하의 약불로 볶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 호두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보관 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싹하게 말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항영양소인 피트산이나 렉틴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항영양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대장암 억제, 담석 예방,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등 좋은 기능도 있으니 호두를 한꺼번에 과다하게만 섭취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호두를 25g에서 30g 섭취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크기마다 다르지만 대략 호두 6알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먹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간식으로 2알씩, 또 저녁 식사 후 출출할 때 2알씩 먹어 총 6알이 적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두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이 많은 멸치는 견과류와 의외로 궁합이 좋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호두의 피트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땅콩에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 성분이 들어있어 수산과 칼슘을 함께 먹으면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돼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술입니다. 견과류 안주와 함께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열성식품인 술과 따뜻한 성질의 호두를 같이 먹으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하면 미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주는 다른 것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오래돼서 냄새가 나는 호두는 아깝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견과류 곰팡이인 아플라톡신 때문인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두를 드실 때 영양 흡수를 저해하는 항영양소 물질을 피하는 방법으로 먹기 전 호두를 물에 하룻밤 담가 놓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호두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멸치와 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왕이면 궁합이 좋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호두를 올바르게 섭취하셔서 매일매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